반갑습니다.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정화일주의 어떤 이민년 운세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감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2월 19일인데요. 이게 아마 12월 말 정도에 아마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텐데, 오늘 날짜로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를 시작한 지가 20년, 작년도 한 6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년 반 정도 만에 2,000명이라는 구독자가 생겼는데,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제 강의를 또, 믿고, 또 재밌다, 유익하다, 도움된다, 이런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서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책임감도 느끼고, 강의를 하나하나 허투루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 제가 또 정화일간의 정유일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화, 일간의 또 일주를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저를 돌아보면서 했고, 어쨌든 정화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가 무난하다, 순탄하다, 하고자 하는 바, 뭐 합격이라든가, 그쵸? 직장, 그 다음에 이 남녀 관계도 좀 원만하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겠다라고 이제 제가 앞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정화 일간하고 정화하고 짝이 되는 이 간지가 이 6개죠. 해묘미, 사유축. 그러니까 인호술이라든가 신자지는 갑병, 무경임, 양간하고의 어떤 간지가 짝이 되고, 이렇게 음간은 을정기신계의 음간은 전부 다 이렇게 해묘미, 사유축하고만 짝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해묘미 같은 경우는 이게 목의 삼합이죠. 목 삼합. 사유축은 자, 금의 삼합. 이렇게 이제 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해, 정묘, 정미, 정사, 정유, 정축, 일주나 그 간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12신사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12신살, 신살, 살 하면 일단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는데, 뭐 이 12신살도 있고요. 기타 신살로, 제가 이제 기타 신살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뭐 백호대살, 괴강살, 홍염살, 뭐 도화살은 사실은 12신살에 들어가거든요. 문창, 뭐 천을귀인, 뭐 그 다음에 격각, 이런 것들은 기타 신살로 어떤 이 사주풀이에 양념이 될 수도 있는, 양념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결정적인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는 어떤 그러한 도구로도 우리가 풀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을미일주다, 아니면 여기 정축이다, 정축일주다 하면 식신을 깔고 있으면서 이게 정축은 백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주가 정축일주다 그러면 일단 백호의 일주를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미다, 정미일주다 그러면 음간의 관대는 음간 양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간으로서 실리로 따지지만 엄청 자기의 어떤 이 프라이드가 강하고요, 고집도 강하고, 그 다음에 지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심성을 또 음간 양인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 12신살 같은 경우는 12신살을 도출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일간기준, 그쵸? 그 다음에 일지기준, 그 다음에 년지기준, 뭐 월지기준으로도 물론 보겠지만
이렇게 크게 일간, 일진, 연지 기준으로 보통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 어플을 보더라도 이 세 가지나 두 가지의 12신살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구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어떤 그 사주가 갖고 있는 12신살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정화 일간 기준으로 이민년의 12신살은요 겁살의 어떤 전반적으로 겁살의 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관인소통을 하고 정인이 들어와서 좋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 갑자기 뭔가 인이라는 것은 호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물상이나 간지의 의미도 무시를 할 수 없다는 게 호랑이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어떻게 될 수 있는 일도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정화일간한테. 자, 그리고 일단 그러면 정화일간 저도 내년에는 뭔가 관인소통이 돼서 사지에 12운성으로는 사지에 놓였으니까 활동력은 조금 떨어진다. 호랑이의 기운도 있지만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라. 관인소통하면서 관인이라는 게 발산하거나 출력하거나 아웃풋 한다기보다는 관인은 십성 중에서 인풋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약간 수동적인 어떤 기운이기 때문에 사지에 놓이지만 겁살의 노인이 호랑이의 기운이 발동할 수도 있으니 늘 뭔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일이 닥칠 수 있으니 늘 좀 차근차근 생각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라. 그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사유축, 일지가 사유축이나 연지가 사유축인 요 분들은 마찬가지로 겁살에 놓입니다. 겁살에. 자, 이 정화랑 같은 사유축의 일지 또는 뭐 월지든 연지에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민년이 겁살의 운에 놓인다는 겁니다. 겁살의 운에. 그러니까 정화일간이거나 정화일간이면서 정사일주 또는 뱀띠, 닭띠, 소띠인 분들은 내년에 겁살의 운이 도래하기 때문에 특히 이 겁살이라는 것은 갑자기라는 그쵸? 급박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팍 나한테 긍정적이지 않은 걸로 닥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듯 차근차근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운전을 할 때도요 과속하지 마라. 계약을 할 때도 무조건 뭐 좋다고 해서 도장 찍지 마라. 남녀관계에 있어도 관인소통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옳다구나 하고 이렇게 육체적 관계를 먼저 맺지 마라. 갑자기 급하게 하지 마라라는 어떤 그런 경고성의 어떤 그런 신살이 됩니다. 그리고 해묘미의 띠를 갖고 계신 분이나 해는 돼지죠. 묘는 토끼, 미는 양. 또는 해묘미 일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민의 이 인, 호랑이 인목이 주는 것은요, 요건 이제 망신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화일간이면서 정미일주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일간 기준으로는 겁살이면서 그쵸? 일지 기준 또는 띠 기준으로는 망신살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떤 생각하거나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천간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기운은 그쵸?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은 겁살. 늘 급하게 뭔가 이렇게 막 닥쳐올 수 있으니 그걸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한 내 일지 또는 조상, 년은 조상이잖아요. 국가, 그쵸? 조상 국가나 돼지띠나 토끼띠나 양띠 또는 정해, 정묘, 정미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망신살도 동할 수 있으니 늘 망신당하지 않도록
나보다 좀 센 기운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렇게 해묘미 띠나 정해, 정묘, 정미는 내년에 망신살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관인소통 돼가지고 됐다고 해서 물론 이 관인소통은요 남녀 관계에서도 원활한 이렇게 교제가 또 되고 하는 건데, 짝이 있으신 유부남 유부녀 분들이 관인소통 한다고 좋다고 하면은요 갑자기 망신당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해, 정묘, 정미, 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돼지띠, 토끼띠, 양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망신살이 들어올 수 있으니 망신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망신살의 의미는 내가 이제 이렇게 굽신굽신을 해야 됩니다. 나보다 좀 위의 기운을 망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선거나 내가 무슨 출마해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대선 운동을 한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두 분이 대통령 선거, 그분들도 늘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는 게 망신살이 동한 거고요. 또 망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옷을 조금 벗는 부끄러움, 창피한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엉덩이를 까고 주사를 맞는다든지, 병원 가서 옷 갈아입고 환자복으로 갈아입는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어떤 남들한테 들켰을 때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남녀가 어떤 이 부적절한 관계가 들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차관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일주 강의에 앞서서 요걸 이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요런 강의를 제가 좀 유튜브나 책에서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해묘미 사유축 순서대로 제가 한번 이제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정해일주부터 한번 볼까요? 정해일주. 일주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글자가 들어오겠죠. 자, 정해. 정해는 해수는 일단은 이게 정관이면서 12운성으로는 정해 태제가 되고요. 정해 요 일주를 갖고 있는 정화일간으로서 해수는 또 11신살로 우리가 역마살에 들어갑니다. 역마. 그러니까 이 정해 일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민년 운세를 말씀드리자면, 정해 일주는 참 좋죠. 이 정해는 일단 정관을 깔고 있고요. 이게 또 천을귀인을 깔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내 자체가 이 관, 안 그래도 이 정관의 혜택을 받으면서 어떤 조직이라든가, 남자 같은 경우는 조직이라든가 어떤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바른 어떤 그런 거를 갖고 계신 분인데, 거기에 또 이제 어떤 활동적인 역마의 기운도 있고요. 천을귀인까지 깔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천을귀인은 귀하게, 그쵸? 로얄틱하고, 그 다음에 귀인처럼 누군가 늘 나를 지켜주고 뭔가 잘되게 해주고, 그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분이다 그러면 남편이 상당히 좀 괜찮은 남자라는 거죠. 정관의 천을귀인이니까. 그래서 이 일지에 일주를 천을귀인으로 깔고 있는 일주가 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 그 다음에 정유, 그 다음에 계묘, 계사. 요 일주 4개만이 60개의 간지 중에 천을귀인을 일지로 깔고 있는, 내가 깔고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일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해, 정유, 계묘, 계사 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부스터샷 또는 이렇게 조금 금태를 둘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 어드밴티지가 있는 일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제가 정유일주라 조금 뭐 그렇긴 한데 뭐 감사할 따름이죠. 저희 부모님한테 일주로. 근데 이 천을귀인을 일주로 갖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런 귀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일주 자체는 누구죠? 나죠, 나. 내가 천을 귀인이다. 남들한테 천을 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도움을 주고 관적으로도 이게 이제 뭔가 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내 이름, 그쵸? 내 타이틀, 내 명성, 명예가 고급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이렇게 잘 좀 해라. 그런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정해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참 괜찮은 한 해가 내년에 펼쳐진다. 이 보면 정임합, 인해합, 그러니까 천합지합이 펼쳐집니다. 천합지합. 인생 살면서 이렇게 천합지합이 되는 해를 맞이하게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일주랑 년이랑 이렇게 딱 맞게 되는 이제 운을 맞이하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정해 일주인데, 내년에 일단은 관인 소통이 되면서요, 내가 정관을 깔고 있는데 내가 뭐 제가 이제 정화일간에 대한 어떤 내년 운세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 때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름도 다시 세우기도 하고요. 그게 유정하게 합을 하니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내 이름, 그쵸? 그 다음에 내 결재권, 문서, 도장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그쵸? 합이 되면서 수생, 목생화하면서 되는데, 이내 합도 되니 특히 남녀 중에도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본인이 정말 내가 꿈에 그리던 정말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 정임합으로요, 목의 기운이 생성이 되면서 인해합, 목이 되죠. 목은 생명력입니다. 결혼해서 바로 허니문 베이비까지도 가능한 게 정해일주고, 아무튼 이 천합지합이 돼서 눈에 콩깍지가 확 씌일 수 있는 해가, 특히 여성분,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분들도 이렇게 천합지합이 되는 운을 맞으면 일단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렇게 인연을, 짝을 만나는 그런 해이다. 근데 합이 된다고 무조건 좋냐?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합이 좋고 충이 안 좋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합은 합이고 충은 충입니다. 합이 되면 일단은 묶이잖아요.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 일주를 가진 여성분이 이민년을 맞아서 이렇게 정관과 정인, 사랑도 주고 소통도 되고 정신적으로 코드도 잘 통하고, 또 궁합, 잠자리도 어떻게 해보니, 겁살이지만 조금 사귀어서 해보니 인해합, 육합으로, 남녀의 합으로 딱 또 합이 딱 잘 돼서 잠자리도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님들은 내가 볼 때는 정관 정인의 사람으로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나 주변에서는 그 사람 아니다 아니다 맨날 얘기를 해도 이 정해일주를 가진 여성분한테는 전부 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나는 그 사람 정말 좋아하고 여러 가지로 나랑 코드도 맞고 뭐 잘 맞는다. 저 사람이 정말 나의 천상연분이다. 나 별로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비혼주의자였는데 저 사람 만남으로써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콩깍지가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이 됐다는 것은 내가 나한테 그런 운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거를 능히 극복을 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이렇게 이제 바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정관이 묶이다 보면 취직을 했어. 어쨌든 괜찮은, 그쵸? 그리고 이 해수가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이제 뛰어 올랐죠. 그러니까 일찍 내가 염원하는 게 천관으로 뛰어 올랐고요. 해자축에 3년을 준비하던 것이 천관으로 올라와서 내가 그동안 지지해서 열심히 갈고 닦았던 게 2022년도 내년도에는 천관으로 투관을 해가지고 뭔가 드러난 겁니다. 바른 정관으로 내가 염원하기도 했고. 근데 합의돼가지고
좋든 싫든 그 일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무원, 저도 이제 뭐 아무튼 직장 생활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직업이 없으신 취준생분들은 직업을 갖는 게 꿈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이 공무원 같은 안정된 직장을, 그 다음에 남들이 봤을 때도 뭐 공무원이다 그러면 야 그래도 고생했다, 안정된 직장에 들어갔구나 하고 부러움을 사겠지만, 이 공무원들의 꿈은요, 꿈이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을 그만두는 게 꿈이랍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도 따박따박 받고, 뭐 연금 많지는 않지만 60세 또는 65세 이후에 공무원 연금까지 해서 노후도 보장받는데, 정작 공무원 합격을 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빨리 내 인생, 그 다음에 내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게 또 꿈이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합으로 묶여서, 합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난하고, 그죠? 무난하다. 그다음에 인정받는다. 라는 측면에서는 정해일주는 이 이민년이 나쁘지 않다, 좋다, 그쵸?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인해합, 우리가 보통 인해합이 되거든요. 근데 인해는 또 이게 또 파도 돼요. 파, 인해합, 그 다음에 파. 그러니까 이 돼지하고 호랑이하고 이제 만난 거죠. 근데 어쩌다 보니 서로 이제 육합이 돼서 좋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깨지는 어떤 수순으로 이게 간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육합 중에 좀 특이한 이 합이 인해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신도 합, 형, 파입니다. 자, 사신, 합형파도 처음에는 합을 했고, 번개같이, 그쵸? 생지끼리, 그쵸? 그것도 생지죠. 합을 한 다음에 형, 깎고 조이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깨지는 어떤 그런 이 순서를 겪게 되고, 이게 왜냐면, 이거 보면, 정해일주 같은 경우가 이민년인데, 내년에는 개묘년이 도래하거든요. 그러면, 정화한테 개수는 뭐가 되죠? 편관이 됩니다. 편관. 그 다음에 올해는 정인이었지만 내년 개묘년은 편인이 돼요. 해묘합을 해서 뭐 합력은 있다 하지만, 편관에 이 정관 정인이었던 이 남자가 편을 달고 편관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고요. 해가 지나서 콩깍지가, 그쵸? 이 인해합 됐다가 콩깍지가 씌었다가 다시 그 남자가 계묘의 어떤 편관의 남자로 바뀔 수도 있고요. 해가 지나면 그 남자가 끝나고 또 새로운, 너무 무난하고 이벤트도 별로 없고 그냥 사랑만 주고 그냥 무난한 그런 남자에 질려서, 그쵸? 뭔가 화끈하고 재미있고 그런 남자를 또 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참 이게 공짜가 없고 무조건 좋은 게 없고 무조건 나쁜 게 없듯이, 그때그때 사주 원국이나 대운이나 세운이 계속 바뀌고 들어오니까 이게 마냥 좋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정해 일주 같은 경우는 이 신축년이잖아요. 신축년이라고 하면 일단 편재의 기운이 식신으로 해자축을 해서 뭐 일단 방합으로 묶였어요. 정해 일주는 바쁘게 편재의 운으로서 다니지만, 올해는 또 정축으로 이 축토가 정화를 임묘시키잖아요. 임묘하면서 합을 하니 정화가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겉으로는 편재로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막
열심히 다니면서 사업적인 거를 펼치려고 하지만 내 몸도 묶이고요. 식신, 그쵸? 기토인 식신도 인묘되고요. 경금인 정제도 축토에 인묘되니 정화, 특히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은 해다, 올해가. 근데 내년에는 좀 좋아지고 2023년도는 좀 두고 봐야 되는 또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해합이 또 파까지 파까지 이루어지니 여러분들 그냥 마냥 좋다라고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이제 그때그때 조금 봐줘야 된다. 어쨌든 뭐 내년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아요. 정관, 정인이 이렇게 투관이 돼서 제가 뭐 안 좋은 건 뭐 계면형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내년 같은 경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묘. 자, 정묘일주다, 정묘. 그러면 이게 편인, 병지, 병역, 이게 또 제살, 묘. 정묘일주 같은 경우는요, 어떨까요? 정묘일주는 이 편인의 병지를 깔고 있는 일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학, 종교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이게 교육, 최적화된 이게 일주입니다. 그리고 이 정화의 물상이 촛불이잖아요. 촛불이고 묘는 우리가 이렇게 합장하고 있는, 두 손 모으고 있는 물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가 뜻하는 금묘화실은 40대에서 60대까지 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년의 시기를 나타내는데, 그 시기가 돼서 철학이나 종교나 교육, 그러니까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합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귀의할 확률이 높고요. 또 편인이잖아요. 편인은 일반적인 뭐 문서라든가 공부라든가 학문이 아니고요. 한쪽으로 편협된, 치중한, 내가 꽂히는 거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쵸?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학문이나 생각이나 나타내기 때문에 특히 그렇고, 또 병지를 깔고 있잖아요. 병지는 우리가 병 났다 할 때 병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어떤 마음, 그쵸? 편인 병지니까 아픈 마음을 갖고 있어서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그 다음에 뭐 난 하면 안 될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이 병제를 깔고 있어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병지를 깔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간호사, 그쵸? 의사, 이런 분들이, 정묘일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의사나 간호사, 남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상담가, 그쵸? 우리 같은 이제 이게 철학자, 사주 상담도 뭐 이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분인데, 정묘일주. 그런데 이제 정묘일주 같은 경우는 조금 외골수적인 면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어떤 꽂힌 거, 그쵸? 뭐, 그리고 어머니를 또 깔고 있으니까, 물론 편인이라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친모냐 계모냐 한데 계모에 속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깔고 있으니까 약간 혜택도 있지만, 그쵸? 약간 엄마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런 정묘가 이민년을 맞았어요. 보니까 이 묘가 없어도 관인소통이 되는데, 이 편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늘 조금 부정적이고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했는데, 일반적인 어떤 그런 또 인성의 기운이 정인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증도요, 국가 공인 자격증 생각 없었는데 자격증을 좀 따볼까? 그렇죠? 내가 뭐 어떤 거 좋아하던 것만 했는데 직장에 들어갔으니 직장에 맞는 일반적인 어떤 자격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이제 갖게 되면서 이게 인성혼잡의 기운이 생깁니다. 인성혼잡.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 정인의 긍정적인 생각, 편인의 부정적인 생각이 합쳐지면서 내 마음 나도 몰라. 막 마음이 막 혼란해지는 겁니다. 평소에는 나는 늘 받을 복도 없고 난 하는 일도 잘 안 됐는데 이상하게 일을 잘 풀려. 나한테 왜 이러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갈팡질팡하는 생각의 갈피를 못 잡는 인성혼잡이 생기기도 하고요. 인성혼잡은 아무튼 생각이 많아진다. 생각이 많아진다. 그 다음에 어떤 자격, 문서. 내가 정인에 이제 어떤 그런 그게 들어왔어요. 정인에 기운이 들어왔다. 문서를 따지자면 나한테 갑자기 이제 괜찮은 문서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문서를 획득할 수 있는, 나는 좀 변변치 않은 어떤 그런 인성, 편인이 있었는데 정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괜찮은 부동산, 그렇죠? 주택, 내가 살 집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인 안에 병화가 겁재가 들어있으니까 대출긴, 어떤 그런 문서를 취득할 수 있는 운도 들어오고, 어쨌든 이 정관이요, 목의 기운을 크게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인묘해서 목의 방압의 기운을 내니까 어떤 도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집안의 도움, 그렇죠? 가족의 도움, 먼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취직할 수도 있다. 그렇죠? 내 아는 동료 아니면 뭐 동창, 그런 사람, 방압은 어떤 그런 모임이니까 그런 도움을 받아서 또 내가 관인소통의 기운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정묘일주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 종교성이 상당히 뛰어나지만 또 너무 편협할 수 있으니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겠고, 정미일주는 이제 이게 식신이죠. 화생토 식신이면서 관대. 이게 음간양인입니다. 음간양인이고, 이게 이제 인묘공망을 깔고 있어요. 정미. 인미 또 뭐가 있죠? 인미, 귀문 증상, 귀문을 또 이제 우리가 읽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미일주 같은 경우는요, 식신을 깔고 있습니다. 식신을 깔고 있어서 일단 먹을복은 갖고 태어난 거죠. 먹을복 있고 내가 고유한 기술을 또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일주고, 뭐 정미일주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뭐 굶어 죽을 일은 없죠. 그리고 음간양인, 미 안에 정을기에 지장간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견, 뿌리도 있고요, 편인도 있고요, 식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뿌리도 있고 생각도 있고 내 기술도 있어서 상당히 고집이 세죠. 정미일주도 음간양인 중에 정미일주 이제 음간양인이 몇 개 있는데, 정미일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고집이 세고요. 자기의 어떤 이 생각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집요하기도 하고요. 끝장을 보는 어떤 그런 일주입니다. 식신, 내가 하는 거에, 그쵸? 끝장을 보고 또 관대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욱하는 성질도 있어요. 한번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물상으로 따지면 뜨거운 어떤 땅이잖아요. 아프리카의 어떤 그 세렝게티에 초목이 조금 있는, 그쵸? 왜냐면 이제 을목이 있으니까 풀이 조금 있는 뜨거운 땅에서 정화의 어떤 용암이, 이 마그마가 터질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일주이긴 한데, 그런 일주가 이민년을 맞이했다. 일단은 뭐 천간으로는 늘 정임합을 하죠. 관인소통은 기본이 되고요. 관인소통 하면서 정관합은 기본이 되는데, 이 정관을
이제 상관이 아니라 다행이죠. 상관이 아니라 다행이지만, 이 내가 하는 일에, 그쵸? 내가 기술에 정인을 갖춰야 됩니다. 인성. 뭐냐면 자격을 갖춰야 된다,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때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기술, 내 말빨, 내 교육성만 가지고 이제 살아왔는데, 관인소통이 돼서 어쨌든 취직을 하든 뭘 하든 하려면 자격이나 인정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인된,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인미의 어떤 귀문적인 어떤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 그렇죠? 이 귀문은 집중, 집착, 그리고 또 뭐 신기 있다, 그렇죠? 좋게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똘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인소통이 돼서 좋긴 하지만 나는 열심히 잘해줘요. 그쵸? 잘해주어서 좋아. 이 인목의 지장간은, 지장간으로 써볼까요? 인목의 지장간, 무, 병, 갑. 이 귀문이나 원진은요, 지장간에 합이 꼭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면 갑기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합도 하고요, 뭐 극도 하고, 그쵸? 아무튼 뭐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게 또 인미 귀문이나 뭐 진의 원진이나 이런 어떤 데 이렇게 집착하거나 똘끼나 신기가 발휘되는 어떤 그런 관계인데, 관인소통을 이렇게 잘 했는데 미토가 나는 열심히 잘해주고 밥도 막 도시락 싸서 잘 해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통해. 그 인미 귀문 집착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좋아서 관인소통해서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그게 저 사람 조금 너무한 것 같아, 나 스타일 좀 안 맞는 것 같아, 좀 부담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이게 또 내가 하는 일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초집중을 해가지고 정말 저 사람, 야, 갑자기 바뀌었네. 야, 저 사람 진짜 신기, 집착, 집중해서 뭔가 정인에 내가 하던 기술과 자격을 따기 위해서 정말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바뀌었다, 이상해졌다 할 정도로 집중하는 기운이 또 발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공부하는 데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나, 특히 이제 정인이니까 문서, 자격, 공부 쪽에 기문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럼 좋은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끌로 파니까, 끌로 파서 뭔가를 이뤄내니까. 근데 이게 사람의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좀 안 좋습니다. 요즘 이제 스토커 어떤 그런 범죄도 발생하고 하는데, 그렇죠? 정밀주 또 원래 좀 또 타이트한데, 그리고 이제 이게 인묘공망을 갖고 있어. 인묘공망을 갖고 있는 이게 이제 병호, 그렇죠? 그 다음에 정미, 병호, 정미 일주가 인묘공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호나 정미가, 인묘라는 것은 인성의 공망이라는 거죠. 인성공망. 그러니까 공망은 공치고 망하고 뭐 채울 수 없는 빈자리로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느낌의 어떤 우리가 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공망도. 근데 마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미,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병화일주 설명을 할 때, 이 병호일주 할 때 공망을 설명을 한다는 걸 잠깐 빼먹었는데, 지금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인성이 공망이다 보니 공망은요, 채워도 좀 부족한 느낌, 그 다음에 재성이 공망이다 그러면 돈을 모으지만 자꾸 새는 느낌,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인성이 공망이니까 내가 뭔가 받아도 관인소통 받아도 좀 부족하다. 남들은 충분히 사랑도 주고 뭐도 이렇게 베풀어주고 하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늘 조금 부족해. 그쵸? 부족하니까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인미귀문처럼 집중, 집착, 신기까지 발동할 수도 있는 그런 거고요. 인성이 공망이니, 인성은 또 문서라고 그랬죠. 그쵸? 문서면서 제가 이제 정화, 겁살에 발동하니 갑자기 하면 안 된다. 인성에 공망이 있으니 문서가 약간 잘못된 문서, 허위 문서, 뭐 약간 이렇게 조금 꼼꼼히 따져봐야 될 문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정미나 병호일주 가지신 분들은 내년에 문서나 무슨 도장, 계약 할 때 특히 꼼꼼히 보셔라. 정미, 병호일주, 인성공망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에 일주로 공망을 맞이하는 일주는 이 병호, 정미, 화에서는 그쵸? 제가 이제 2022년 운세 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 공망을 생각난 김에 조금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공망을 맞이하신 일주는요,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요 10개의 간지를 가신 분들은 인묘공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묘공망.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쵸? 갑진을사는 비겁공망이니까 사람 너무 믿지 마라. 그쵸? 병호 정미는 인성공망이니까 문서나 계약 이런데 잘해라. 무신 기유는 관공망이죠. 관성공망. 남자, 여자는 남자, 직장 이런 게 조금 뭐 잘못될 수 있다. 경술 신해는 재성공망이죠. 돈 모으고 뭐고 해도 주머니에 빵꾸가 나 있을 수 있으니 좀 잘 살펴라. 자, 임자 개축은 식상공망이다. 나는 근저치 않았지만 말로 내가 공망을 해서 뭐 사기를 칠 수도 있고요. 내가 헛소리 할 수도 있고 괜히 이렇게 좀 뻥튀길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운이 임자 개축은 인묘 공망 식상 공망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공망에 발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라. 이렇게 조금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인미귀문, 그쵸? 인미귀문의 어떤 현상이 정미는 또 나타날 수가 있다. 공망도 있고요. 정사. 자, 정사일주, 정사. 일단은 이게 겁재죠. 겁재면서 제왕이고요. 이게 이제 지살입니다. 지살. 지살은 우리가 장생의 기운하고도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사 일주지만 겁재를 깔고 있고 12운성으로는 제왕이지만요. 이 지살은 일간기준 지살은 일간기준에 이 12신살이 지살인데 지살은 이 갓난 아기가 막 분주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막 시작하는 기운, 홍보하는 기운, 뭐 돌아다니는 기운, 역마랑도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아기의 천진난만한 아이가 막 분주하게 여러 군데 막 돌아다니는, 그래서 뭐 방문교사라든가 뭐 이렇게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가서 이렇게 방문 판매라든가 영업하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든가 막 특별을 바로 시작한 어떤, 그쵸?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사는 또 이게 이제 고란살이고요. 간여지동이죠. 정사, 화의 기운으로 똘똘 뭉쳐 있고요. 지지에 겁재를 깔고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사람이 스케일이 좀 큽니다.
스케일이 크고요. 왜냐면 겁재를 품고 있으니까 나랑 코드가 안 맞는 사람도 내가 능히 품겠다 하는 그런 오지랖, 그쵸? 그 다음에 겁재니까 성격이 급하고요. 승부욕도 세요. 내가 겁재를 품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쟤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는 거고, 그런 호승심,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또 강하게 있는 거면서, 이 사화는 또 생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운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관조적이니까 고집 셉니다. 그 다음에 고집 세지만 화의 기운이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기보다는 좀 화끈합니다. 화끈. 남들이 볼 때는 화끈해. 그쵸? 뭐 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예의를 엄청 또 따지겠죠. 정사. 이는 예지시는 게 예를 강조하니까. 근데 또 고란살. 그러니까 밤이 외로운 거죠. 특히 정사일주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강한 일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자한테 이렇게 좀 기대서 고분고분하게 사랑을 받고 약한 척하고 하는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정사일주 같은 분들은 정화일주의 어떤 그런 그 정관적이면서 상관 기질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심리를 얘기했죠. 겉심리, 속심리 할 때 상관과 정관을 모두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간여지동이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속이면서 포카페이스로 해서 안 그런 척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간주동 있는 분들은요, 직장 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직장 생활.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내가 어떤 직장이나 규범, 규율에 출퇴근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겁재, 내 의지와 뜻과 이런 게 강하신 분은 또 표출하는 화의 기운이니까 직장 생활이 상당히 힘들고요. 이런 분들 직장 생활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자기를 컨트롤해 가면서 하시는 분일 겁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직장이 아니라 약간 프리랜서 같은 자유직의 직장, 이렇게 계약은 돼서 내가 페이는 받지만 내가 하는 일 자체는 어떤 자유와 자율과 어떤 창의를 보장받는 어떤 그런 직장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분이 어떤 고란이면서 급하다, 성격이. 겁재. 내가 뺏고 뺏기는 논리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급합니다. 겁재는 특히 동작이 빨라야 되잖아요. 자, 이런 정사일주가 이민년을 맞았다. 일단은 자유로운 영혼이었지만, 그쵸? 자유롭게 막 있었지만 관인을 맞아서 조금 이제 그게 잦아듭니다. 나 틀에도 맞춰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남자를 만나서 내 성질 좀 죽여야 되고, 이런 정사일주를 가지신 분한테도 이민년이 들어옵니다. 여자분이다. 그러면 관인소통의 인자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어쨌든 정임합을 하고 관인소통이 되니 저 남자 괜찮은데 한번 만나볼까 하는 마음은 동해요. 근데 인사형의 기운이 이제 발동을 하는 겁니다. 인사형의 기운이 발동을 하다 보니, 형은요 일단은 맞춰야 됩니다. 서로 맞춰 가야 돼. 뭘 맞춰 가야 되냐, 서로 의견도 안 맞고 하니까 이거 맞춰 가야 되는 게, 뭐 법으로 따지면 이게 소송, 구설, 관제 구설, 그리고 생지끼리의 어떤 그런 형살이니까 급해서 발생하는 문제. 제가 겁살 얘기했죠. 겁살. 제대로 동하는 겁니다. 인사형의 기운이 동하니 일단은 이 하나씩 따져보면 정사 일주가 관인소통이다. 뭐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내가 정말 참고 열심히 일해서 승진할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뭐 문서, 땅을 살 수도 있고요. 집을 살 수도 있고, 좋아요. 근데 그 과정이 소송 관제구설의 어떤 그런 거에 노출이 돼 있으니 급하니 어떻게 된다? 조금 성질 죽이고, 정사일주가 또 급하다 했잖아요. 그걸 죽여야 돼. 인사형을 일으키니까.
그 배우자 문제, 일지는 또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 급한데 이게 들어왔어. 인사형은 이게 내 몸으로 오면요, 이게 수술 깎고 맞춰야 되잖아. 그쵸? 내 필요 없는 어떤 그런 게 생겼어. 종양이 생겼어. 암이 생겼어. 수술해야 돼요. 그쵸? 인사형. 그리고 뭐 사고일 수도 있어. 사고 나서 내가 뭐 뼈를 맞춰야 되든지, 그쵸? 꼬매든지 하는 그런 사고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일지다 보니까 일지는 또 배우자궁이잖아요. 배우자하고 조금 티격태격 할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불안해진다. 깎고 맞춰야 된다. 뭐 헤어져야 되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이제 내년 운을 보면 뭐 개묘년이 이렇게 정사했다 온다. 충묘사 격각치고요. 편관이 왔다. 그러면 맞추다 뭐 2023년에 편관에 작용해서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격각치니, 그죠? 편인이 들어와서 어쨌든 정인처럼 따뜻한 마음은 아니고 좀 조금 부정적인 해가 또 도래할 수 있는 게 2023년이 정사기도 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사일주는요, 정말 이 고란살이 또 동해서 외로워질 수도 있고, 이 배우자궁 불안하고 또 급하다. 그쵸? 그 문서 계약하고 할 때, 그쵸? 문서 계약. 형살. 인성과의 형살이잖아요. 그쵸? 급해서, 겁살로, 갑자기 도장 찍으면 분명히 구설을 또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의 또 관인소통은 됐으나, 겉으로 보이기에는 직장생활 잘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정말 내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질 죽이고, 특히 정사일주 같은 경우는 성질 죽이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는 나의 어떤 이 정말 뭐 유기양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사일주 분들은 습습후후, 그렇죠? 호흡을 조금 가다듬으면서 쿨다운, 천천히 좀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그런 한 해가 내년에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정사. 정유일주. 제가 정유인데, 편제. 일단은 장생이죠. 그리고 12신살로는 장성살입니다. 이게 일간 기준, 정화 일간의 유금 정성살이니까 이게 또 장생, 아니야. 그러니까 제왕의 느낌도 있어요. 장생이긴 한데 왠지 약하지 않은 뭔가 이렇게 든든한, 굳건한 뭔가 그런 거를 품고 있는 게 정유일주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또 천을귀인, 문창귀인, 문창귀인으로 이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정유일주도 제가 이제 정유일주긴 하지만 이 정유일주도 종교, 철학, 물상으로 괜찮습니다. 왜냐면 정화는 아까 이제 중년에 40대 이후에 중년에 촛불을 켜놓고 이 유금은 이게 이제 촛대거든요. 촛불, 촛대인데 이게 천을귀인으로 고급스러운 촛대니까 이게 무슨 황금촛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황금촛대에 촛불을 켜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하고요. 이제 어떤 그런 물상이기 때문에 정유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도 천을귀인을 갖고 있어요. 재물복, 그러니까 천을귀인, 특히 편제니까 재물, 부인, 배우자죠, 배우자 자리에 아까 정해나 정유나 계사나 계묘 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요거는 편제니까 재물이라고 쓴 거고요. 배우자의 일단 기본적인 복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와이프가 천을귀인의 와이프면 잠깐 고급스럽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뭐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실제 그런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 와이프는 제 유튜브 강의를 보질 않습니다. 제가 이 공부 참 좋다 해봐라 해도 아직 뭔가 이렇게 안 오는지, 그쵸? 우리 부인이 이제 와이프가 병인 일주신데 이 공부를 아직 저만 열심히 하는 걸로 만족한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유일주가 편재 성향도 갖고 있으면서요, 이 큰돈, 사업성, 일확천금, 유흥, 그렇죠? 여기 이제 이 여자도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한 기운도 있는 거예요. 편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편이라는 글자는 치우쳤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이 균형이 안 맞고 급하고, 그렇죠? 한몫 잡고, 정제는 따박따박 모으는 돈, 월급, 규칙적인 어떤 이렇게 그런, 그리고 여자도 내 정부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편재는 한몫에 땡기는 돈, 인생은 타이밍이다. 주식, 뭐 이렇게 펀드 막 해가지고 투자해갖고 큰 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운인데, 장생 가진 애기가 그런 걸 하니까 좀 불안불안하죠. 하지만 또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믿음감이 가는 구석도 있다는 겁니다. 이 유금 자체가 금의 왕지니까 이런 기운도 갖고 있는 이 정유일주가 이민년을 맞았다는 것은 조금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정관정이니까 재생관, 관인소통을 해서 정유일주 자체가 편재를 갖고 있었지만 정관과 정인의 기운으로 뭔가 안정된 직장, 그 다음에 인정받고 합격하고 공부하고 문서도 조금 안정된 문서로 갈 확률이 높은데, 문제는 또 뭐냐, 지지는 하평충파의 신사를 잘 봐야 되거든요. 인유, 이게 원진이잖아. 인유 원진 기운이 이제 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사, 아까 일주도 말씀드렸지만 정사는 형이었고요. 이 원진도 이게 원만치 않은 관계입니다. 원만치 않은 관계. 근데 원진도 보면 유의 지장간은요, 경신이죠. 인의 지장간은 무병갑입니다. 그러면 이 병신이 또 합을 지장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진은 또 이렇게 합을 했다가, 그렇죠? 또 생도 했다가 깨졌다가 하는, 또 이제 이 화가 또 했다가 여기도 극을 하죠. 요 경금은 또 목을 또 극을 하고 서로 치고받는, 합도 하지만 치고받는 어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잘 또 헤어지지도 않고, 그죠? 싫어하고 미워하긴 하는데 그런 운이 도래한 겁니다. 관인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배우자궁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배우자궁. 그러니까 조금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글자를 우리가 이제 보다 보니, 그러니까 저도 내년에 잘 해야겠죠. 인유 원진이 생기지 않도록.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와이프가 병인일주라 원국상의 인유 원진을 달고 삽니다. 인유 원진을 달고 살아요. 이렇게 합도 되고 극도 하고 전형적인 부부의 모습이라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거든요. 아무튼 잘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또 천을 귀인이잖아요. 천을 귀인이면서 아예 또 인유 원진을 하고 있으니 어쨌든 잘 살고 있는데, 내년을 특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유원진, 배우자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일지고 하니까 내 몸도 뭔가 원만치 않은 관계에 공부하면서 내 몸이 탈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배우자궁 문제인데 이제 내 후년이 이렇게 계묘 2023년도에 계묘운이 이렇게 들어오면 편관에 그쵸? 묘유충을 때립니다. 묘유충. 충이죠, 충. 이별, 변화, 변동, 이사,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묘유충, 인유원진에서 묘유충, 사니 못 사니 하다가 내 후년도에 이혼하겠네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마음 아프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쪽으로 우리가 충을 일지 배우자궁에 충이 나니 변화 변동이 있지만 저는 지금 주말 부부를 하고 있거든요. 뭐 2주에 한 번,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제 충의 기운으로 또 그때까지도 쓰면 되고, 그리고 이사를 가면 제가 이사를 가면 편인, 그쵸? 어떤 전세 계약을 해서 이사를 가면 내 몸이 또 움직이니 묘유충의 물상을 대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뭐 배우자궁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편관으로 스트레스는 또 받을 수 있겠죠. 왔다 갔다 주말 부부 하면서 직장을 또 옮기고 하면서, 그리고 이게 제 몸을 치니까 부부간의 이별이나 뭐 사별이나 헤어짐이나가 아니고 제가 또 무슨 사고를 당해서, 그쵸? 어떤 충의 기운으로 뭐 부러질 수도 있고, 묘유충은 또 이게 또 골절에 또 인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 정유일주 보면서 내년 내후년을 보면서 조금 염려가 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내년 내후년이 저한테 어떤 운으로 다가올지. 근데 이게 일간만 보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딱 단정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주가 좀 한번 보면, 저는 이제 이 정유 이게보다 제가 을사월에 임자, 요게 이제 제 사주거든요. 내년에 인사신의 삼형살이 동합니다. 인사신의 삼형살. 그쵸? 인유원진도 동하고요. 지장간에서. 그리고 이제 정관이 있는데 또 정관이 하나 들어왔죠. 그러니까 제가 내년도에 좀 이렇게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또 지금 다른 데로 이렇게 제가 원래 있던 데 말고 부산 쪽으로 지금 와서 내년도에 이제 지금 김해 쪽에 있고 부산 쪽으로 직장을 옮겨서 그쪽에 또 새로운 직책을 이렇게 맡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관운이 들어오는구나. 상관이 있긴 하지만 을목이, 그쵸? 힘을 발동하겠죠. 임목에 힘을 받은 을목이 무토가 상관 정관 하는 거를 능히 조금 막아줄 수 있겠다. 하지만 인사신의 삼형살이 내년도에 펼쳐지게 되니까 직장 내 구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식은 인신충이죠. 배우자궁에. 제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좀 이제 큰 아들이 이제 대학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되고, 작은 아들이 고3 되니까 좀 거리감이 생기려나요? 어쨌든 그런 것들 제가 이제 뭐 제 사주라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유일주 분들은 좋기도 하지만, 올해 정화일관이 전반적으로 좋지만 요런 나한테 들어온 내가 일지에 뭐를 깔고 있느냐, 이게 유금이 예를 들면 월지에 있다 그러면 배우자가 아니라 내 직장에서 인유원진 기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궁성을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러면 이 운이 들어오니 내 부모, 그렇죠? 부모 또는 직장하고 어떤 인유원진 관계가 생길 수 있고, 시지다 그러면 자식하고
내 귀한 자식, 이쁜 자식, 천을귀 같은 자식이었는데 내년에는 좀 원진스러운 어떤 기운이 갑자기 자식하고 이렇게 뭐 대화도 안 하고 문 닫고 들어가고 뭐 대화도 안 하는 그런 어떤 운도 발생할 수가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좀 궁성은 그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볼 수가 있겠다. 자, 정축일주, 식신. 식신이면서 묘지면서 정축은 이게 백호살의 기운이 있죠. 정축. 아까 미도 식신이었잖아요. 음간 양인의 관대가 정미였고, 정축은 엄청 축토는 우리가 월로 따지면 1월달이거든. 양력 1월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1시 반에서 3시에 제일 축축한 시간에 호련이 켜져 있는 모닥불, 횃불, 촛불, 동토에 떠 있는 달. 그렇죠?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식신의 기운을 띠면서 거기에 묘지 빠져든다. 그렇죠? 이 꺼지지 않는, 겨울에 꺼지지 않는 이 촛불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꺼질 듯 하지만 꺼지지 않는 그런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백호살. 거기에서 살아남는 진정한 어떤 이 강자의 모습인 거죠. 꺼지지 않는 이 진짜 불, 한 줄기의 빛, 한 줄기의 달빛 같은 그런 형상으로 정축일주가 또 식신, 내가 하나에 빠지면 묘, 정말 빠져들어서 거기에 달인, 장인, 전문가가 되는. 백호는 뭐 혈광사라고 했고 예전 같으면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죽는다 하지만 현대에서의 이 백호살은요, 물론 어떤 그런 위험인자도 분명히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를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쵸? 어떤 그런 기회와, 호랑이를 잡으면, 그쵸? 우리가 편관을 또 호랑이라고 하는데 잡으면 영웅이 되는 거고 잡아 먹히면 죽는 거죠. 어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있는 그런 백호살. 이걸 내가 요즘은 잘 활용한다. 뭐 셰프가 된다. 칼을 잡고 뭐 한다. 의사가 된다. 피 보면서 수술한다. 그러면 또 정축일주에 잘 쓸 수가 있는데, 천합, 축인, 천합, 암합으로 식신이 이 축토의 그죠? 정인이 식신을 목극토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암합을 합니다. 그래서 개수는 축, 개, 신, 기 이렇게 들어있죠. 이는 무, 병, 갑. 우리가 요 지장간을 여러분들이 팍팍팍 나와야 되고요. 12글자 지지그 중에 지장간 3개가 완전하게 암합을 이루는 것은 축하고 인밖에 없습니다. 무기합, 병신합, 갑기합을 이렇게 이루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목극토하는 모습이고, 축토가 인으로, 그죠? 축하고 인은 또 축토가 인을 밀어주거든요. 1월 달에서 2월 달로, 그죠?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의 시작으로 밀어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서 잘 안 보내는 그런 약간의 지연, 지체, 답답한 모습도 축하고 인이 하면 암합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의 합하고는 좀 달라. 인의 합은 드러나잖아, 그렇죠? 인목하고 해수랑 드러나서 합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냐. 일단은 암합은 비밀스러운 관계, 일단은 조금 뭐 비밀스러운 관계, 관인이 들어와서요, 축토, 그렇죠? 나하고 비밀스러운 관계로 또 이렇게 맺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의 어떤 식신 기운과
이제 관인 소통을 하는데 이게 부적절한, 그쵸?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합을, 남자다, 그쵸? 남자다 그러면 정축 일주 갖춘 사람이 이렇게 인성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게 금극, 그쵸? 인성, 그쵸? 뭐 식신도 있고, 겁재도 있고, 인성도 있고.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지 배우자, 그러니까 나도 아까 외도스러운, 비밀스러운 관계가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인이 들어오는데 내 몸하고 몰래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다. 그쵸? 합을 하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다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사주를 읽어내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기술을 쓰던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기술을 빠져들어서 정말 무슨 세공을 하든 뭘 하든 그 기술이 축하고 인을 암합을 해. 근데 내가 이제 인성하고 합을 하는데 비밀스럽게 인성이랑 합을 한다 그러면 비밀스러운 공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단히 그걸 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철학 공부를, 사실은 이 사주 명리 공부를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뭐 신받았냐, 무슨 사주 공부냐, 점쟁이 될 거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상하게, 특히 이제 종교적으로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 공부를 많이 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뭐 약간 이단 취급, 뭐 이상하게 사이비 뭐 취급을 또 하시는 분들도 뭐 종종 있더라고요. 좀 이상하게 보시는. 그러니까 내가 떳떳하게나 명리 공부에, 사주 공부에를 안 하고 그냥 남들 모르게 공부해서 나 관인 소통 하려고 할래? 아니면 또 이제 자격증을 따는데 남들한테 내세워서 나 이거 자격증 딸 거야, 아니면 제빵 기술 자격증 딸 거야, 무슨 뭐 기술증 딸 거야가 아니고 혼자 조용히 남들이 너 언제 이렇게 공부해서 자격증 땄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조용히 하는 공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명리 공부든. 그리고 관계에서는 이렇게 비밀스러운 관계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의는 또 문서도 되니까 남들 모르게 내가 비밀 도장을 찍어서 계약하는 관계, 남들 모르게, 그렇죠? 뭐 저작권이라든가 음원 이런 것들도 많이 특허 이런 걸 내는데 남들 모르게 이렇게 하는 어떤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정축 전문가로서 관인 소통에 들어와서 무슨 걸 하는데 그게 좀 드러나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기운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정화일주 6개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요. 어쨌든 정화일주가 전반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지만 일지에 따라서, 어떤 일주냐에 따라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인소통을 기본으로 하되 일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축토는 지장간이 개신기가 있잖아요. 이 지장간에 있는 이 임수 개수가 천간으로 올라오면요, 내가 하는 일이 드러나서 취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관이 자격증을 따서. 그러니까 내가 염원하고 있는 거, 내가 품고 있는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세운에서 또는 대운으로, 대운이면 10년의 그런 환경이고요. 세운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관이잖아요. 정화한테는 개수가 편관의 기질을 갖고 있을 땐 이게 순화돼서 정관으로 튀어올라서 내년도에 내 일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정관으로 이렇게 올라온다. 해자축에, 그쵸? 해자축 올해 축토에 있던 그게 내년으로 빛을 발해서 인정받고 취직한다. 근데 열심히 하나 팠는데 합격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또 이렇게 관인소통돼서 잘 될 수도 있다. 편관에, 여자분 같으면 편관에 나쁜 남자가 순화돼서 내년도에는 그럴듯한 회사에 들어가서 잘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식신격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축토에 따른 게 투관된 게 없다면
식신격에 개신기니까 정관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개수가 정관격에서 정관이 들어왔으니 이제 예를 들면 임수가 있었다. 그러면 또 정관이 들어왔으니 또 거기에 대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궁성에 따라서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여기에서 올라왔으면 자식이, 그쵸? 전문가 같은 자식이, 내가 진짜 식신이니까 여자분한테는 자식이잖아. 자식이 관인 소통이 돼서 취직할 수도 있다. 이게 시지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긴 시간, 1시간 10분, 15분이 넘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칠게요.